예,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잠을 설쳐가지고 우리 전주 미래가 되면은 애터미 미래가 열립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오늘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이용균 단장님도 해외 강의를 많이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예, 장거리를 국제선을 타면은 편하게 추리닝이 있고 뭐 편하게 이렇게 하고 캐주얼하게 공항을 밴쿠버 공항을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죠. 뭐 그러면은 뭐 법인의 직원이 누가 나오거나 뭐 한 사람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막 문이 열리는데 한 30명이 막 프랜카드 들고 밴쿠버 공항에서 대표님 왔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주역에 내려서 내가 상당히 이제 당황을 했어요. 우리 애터미 회원이 1,5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4인 가족 계산하면은 어때요? 제가 6천만 대표가 오면은 적어도 기차역에 프랜카드가 붙어야 되는데, 물론 뭐 미모로 뭐 어디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은, 6천만 대표가 오면은 뭐 전주시장도 나와 있어야 되고, 전주시가 뭐 6천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럼 큰 사람이 오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뭐 해야 되느냐. 전주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전주시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돼서, 제가 서울시 용산에 1년에 세금을 4억씩 내줍니다. 그럼 뭐 째째하게 뭐 예산 심의 그런 거 안 해도 돼. 애들 급식 먹여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뭐 전주에 다 모아가지고 구별로 등록하면 전주시장은 임페리얼 바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애터미 수당 받고 시에 월급 안 받겠다. 기부하겠다. 그럼 시장 망고광산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찍어줄 거잖아요. 그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좀 영향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오시면은 전부 임페리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회장님이 이제 주소 이전을 가천에 있었다가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하고 공주시장은 공주로 이전해 달라고 하고 서로 하더라고. 그래서 집이 세종시가 됐는데 어느 날 가보이 세종시장이 난을 보냈더라고. 주민등록 옮겨줬다고. 근데 내가 뭐라 했지? 왜 나는 옮겨도 난을 안 보내고 회장님한테는 보내놔 했더니 예, 캐나다에서 석세스 하는데 토론토에서 모처럼 회장님 모셨다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왔어. 그 회장님이 꽃다발을 보시더니 꽃다발보다 더 예쁜 사업자가 있는데 뭐하러 꽃다발을 만드냐고.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전통은 얼굴로 들이밀면서 회장님 예쁘지요 하면 회장님 만족하거든. 그 미모만 돼. 굳이 뭐 우리는 꽃 안 사도 되고. 그랬더니 세종시장이 내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회장님 주소 옮기면은 의료보험료 한 900만 원 내거든. 세금하고. 그러니까 시장도 장사가 되니까 난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 옮겨도 난을 안 보내잖아요. 인페릴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적어도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페릴이 돼야 된다. 제가 저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요. 인페리얼 가실 분만 찍어야 돼. 뭐 판매사 팀장 하실 분하고 굳이 찍을 필요가 없고 인페리얼 가겠다는 분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듣고 인페리얼을 안 가면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는데 안 가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함께 집중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페리얼 보내려고 하느냐 준비된 것을 보고 여러분의 액션이 중요해요.
제가 50년생입니다. 6.25 사변 때 태어나서, 제가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 낙동강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여름에도 아들 살리려고 솜이불 덮여 총알이 막 날고 이러니까 제가 그래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오면은 오늘 어머니가 하늘에서 나를 볼 때 기뻐하시겠나. 엄마들은 자녀 놓을 때 목숨 걸고 놓잖아요. 제가 뭐 많지는 않는데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네 번 산부인과에 갔잖아요. 그때마다 보면은 엄마는 아들, 딸 놓을 때마다 목숨 걸고 놓잖아요. 그러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소중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임페리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하세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하세요. 네. 예, 이 분위기면 오늘 밤새워서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좀 결단을 하시고 진도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호적을 제때 아니에요. 한 두서너 살 때까지 두고 보고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50%이기 때문에 2, 3년 되어서 이제 인간 됐다는 말이 있어. 아, 그때 이제 호적을 하다 보면은 저도 한 2년 늦거든. 2년 동안 보고 아, 이제 살았구나 싶은 그 시절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72년도에 안동 교대를 졸업하고 교대 왜 갔는지 알아요? 근면 성실한 사람이 가는 데가 교대입니다. 그렇죠? 가서 에, 그때 좋았습니다. 총각 선생 노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뭐 거기다가 선마을 선생님 노래까지 있고 그 시절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문의 상록수를 읽고 나도 가서 교직계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 학부형들이 학교에 오는데 선생님이 선물입니다. 아, 우리 김미숙 내 가방 좀 갖다 줘. 네. 선물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갖다 주면 뭘 하느냐? 집에 가서 펼쳐보면 그 책 사이에 촌지라고 또 케이크를 가져오길래 가서 밑에 보니까 선생님 뭐 약소하지만 카고를 넣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직 50만 교직 잡지에다 글을 썼어요. 우리 동지들이요. 우리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교직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자. 제발 촌지받고 체벌하고 하는 선생질을 하지 말고 스승이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오늘 귀한 선물을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용균 단장님 줘서 여러분 교육에 회장님 메시지를 내 가져왔거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 학부형들이 소문을 이상하게 내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은 봉투에 적게 담으면 받지를 않는다. 아, 저거 억울했어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 사회에 크리스찬들은 소금이 되자. 그 글을 썼더니 전국에 그때는 카톡이 없고 편지밖에 없을 때 전국에 300명 선생님이 저 전라도도 있었어요. 전북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 멘토였고 옆에 가면은 익산에 가면 그때는 이리중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저 멤버들이었어. 그래서 소금회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지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3살이었어. 아, 그렇게 23살에 전국 회장하기가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회장할 분을 이제 추천을 해라 했더니 전남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뭐예요? 일은 총무하고 회장님은 예.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간 곳이 강주시 백운동이라는 데 가서 창립 총회를 했어. 그걸 할 때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게 제가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동에서는 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래, 양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저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게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는 무곡 찬송가 시대래 가지고 그냥 수석 장로님이 부르는 박자에 따라 불러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장로님이 숨이 차가지고 한 박자씩 쉬어서 그 우린 그래 배워가지고 아이 나오니까 이게 뭐 박자가 안 맞고 어렵더라고. 제가 음악 수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옆반 여선생님한테 음악 부탁하고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체육은 내가 해주고 70년대 최초로 교환 수업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제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띄워주세요. 내가 눌려도 되는데. 그래서 눌리는 거, 예, 예, 속도에 맞춰서. 그때 음악 수업을 잘 해준, 예, 옆반 여선생님하고, 예, 첫 만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애터미 계보도에는 윤영서이라는 이름이 없고 배은숙이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인은 앉아 있고 나는 전 세계를 다니고 카드 한 장 줘가지고 아침에 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잘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주 잘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열심히 가리키는데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 이 땅에서 제가 73년에 본어게인하고 콜링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말씀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콜링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3가지를 했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심부름 잘할 테니까 용돈은 저는 하나님한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립선교의 원조입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 잘하면은 뭐 주잖아요. 사회 잘해도 뭐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종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주인한테 있어. 그렇죠? 종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 끝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글로벌 롯마켓이. 그걸 우리가 연 게 아니거든. 그 열어준 길을 안 가는 거는 내가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0번의 복음 사경회를 기도했어. 너무 감사해서 1000번 하면 그때 이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그 1000번을 코로나 직전 속리산 마지막 복음 사경회가 저 삶의 1000번째 복음 사경회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을 하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좀 불편해서 회장님이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누구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곳에 왔는데 단지 2% 하셔야 돼. 그 2%를 오늘 하셔야 돼. 98%가 돼 있더라 2%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주셔도 이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 큰 그릇으로 받으면 될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속이 좁아서 종재기 같은 것을 그거라도 받으면 괜찮아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팍 엎어놔. 그럼 비가 아무리 와도 안 담기는 거예요. 오늘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 오는 중에 왔으니까. 각오하고 왔잖아요. 예, 모두 다 임패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은 회사 직원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한때는 재테크 MC를 한 사람이에요. 요즘 임직원들이 보니까 흰머리 났다고 나를 빼뿌리더라고. 내가 되게 머쓱하는데 해모임 화장품 첫 전수자가 저예요. 저는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 장윤수 박사님한테 화장품을 2시간 특강을 받은 사람. 저보고 제품 강의하라 하면 바로 그 이튿날 품절 뜰 건데 그 뭐 어려운 말 그런 게 필요가 없고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 영어만 됐다 하면은 그 어려운 말 화장품 이름도 왜 그리 어렵게 써가지고 우리는 그 이름 외우다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은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장애자가 네 파트가 있어요. 맹롱지체, 정박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도 안타까운 사람이 정신박약. 그래서 저 교사 자격증에 특수교사고 갈로에 뭐가 있냐면 정신박약이라고 했어. 문교부 장관 시절에. 지금은 지적장애라. 그래서 저는 IQ 70 이하 어린이들 데리고 2년 동안 가리키고 그들을 위해서 교과서도 만들고 지적장애자들 측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IQ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필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못 읽으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착 보면 알거든. 아버지 어머니 얼굴 그리라 그래요. 애들 보고. 그까지 IQ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하거든. 그런 걸 했던 사람.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왜 이래 됐을까? 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집에 가서 가정 방문해서 가게 조사도 하고 식단도 분석을 해보고 왜 지적인 발달이 늦을까?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해서 한때는 뭘 하려고 했나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저 강의 중에 만약 흐트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힘들면 병원에 가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대부분 99%가 빈혈 환자예요. 초등학교에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건 대부분 빈혈이에요. 왜냐하면 3월 3일 학생 일기장에는 모두 씁니다. 똑같아 60명 똑같이 멀었으니 원래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는 게 모든 학생의 일기장이에요. 그렇게 결의 결단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몸 자체가 빈혈은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조금 가다 집중이 안 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잖아. 흐트러지면 선생님은 막 출석부가 때리잖아요. 또 정신 차리라고. 또 무식한 엄마는 막 자기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 하는데 제가 학부형 뭐 만나는 상담하는 기법이 아주 탁월해. 꼴통 학부형은 한마디로 내가 아작을 내. 대부분 그런 학부에 와서 뭐라 하냐면은 선생님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합니까? 그래. 그럼 제가 그러시냐고 내가 1등 만들 테니까 학부형 수준까지는 내가 올려주겠다고. 다 모실 때 왼날 통지표 가져오세요 하면은 그분은 졸업할 때까지 안 나타나.
보나 안 보나 뭐 가양이거든. 그런데 자기는 막 와가지고 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뭘 생각했냐면, 이 지적 장애자들을 위해서 내가 경희대, 한의대를 가서 총명탕을 개발해서 이 대한민국 교육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모임 나왔다고 박사님 연락 와가지고 내가 포기를 했어. 뭐 이미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으니까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보니까 이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경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을 가서 여러분이 옛날 자격증에는 복덕방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 공인중개사라 그래. 저는 앞으로 우리 판매사를 국가 공인 판매사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좀 인식을 바꿔야 돼. 요즘 뭐 부동산에 가서 막 복덕방 영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그래 불렀어. 사회적인 인식인데 재테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소수의 성공자는 다 있어. 뭐 우리 주식의 대가 다 우리 후배들이고 또래들인데 주식 잘해. 돈 벌 수 있어. 부동산 벌 수가 있어. 그런데 단체로는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우수한 소수만 성공하는 시대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체가 성공할까? 그랬더니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와우 TV가 있는데 재테크 MC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6개월 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방송 그 라이브로 하다 보면은 급하면 막 사투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PD들은 좋아하지. 왜냐하면 다 끝나면 바로 사인이 바뀌어야 되거든. 이렇게는 뭐 내가 또 처음에 부담이 됐어요. MC 하라 그래가지고. 야, 보니까 대부분 방송에 보면은 주식 방송하는 애들 보면 전부 머리 막 치켜 올리고 젊은 친구들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흰머리도 났는데 그걸 하면은 안 맞다 했더니 부동산 재테크는 나이가 좀 드셔야 신뢰가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개월 뒤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작되는 거 보고 그만하겠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요즘 가끔 세미나장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아이 박사님 그때 어? 재테크 방송하시다가 애터미 간다 하면 애터미 간다고 가시고 가야 되지. 박사님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등록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방송에 대놓고 이제 재테크는 애텀입니다. 이래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알고 따라와야 되지. 그 눈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오늘 전주 시민 중에 이 자리에 안 오신 분은 대책이 없는 분들. 6천만 대표가 오면 와서 들어야 되지. 그 제가 뭐잖아, 뭐가 되겠어요. 오늘 온 이유는 본인이 여기 오신 분들만 임페리얼 대 주시면 저의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80억의 대표를 하고 싶어. 애터미는 뭐 4년마다 대표 사업자 갈아치우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평생 80억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되어 주셔야 돼요. 하실 거죠? 박수 소리가 조금 약하네. 본인이 임페리얼 될 것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저거 애터미 배지 달고 서울에 오정연 목사 사랑의 교회 배지 달고 가요. 그럼 또 소개해요. 애터미 대표 사업자님 오셨다고. 온누리 교회도 이 배지 달고 가. 그러면 이재용 목사님이 어이 애터미 대표 사업자님 오셨다고. 저는 전 세계에 달고 다닌 거예요. 왜? 자랑스러우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시면 한 번 뭐 하면 될 걸
저를 여러 번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달 전부터 이영균 단장님한테 계속 압력을 줘가지고 전주시민 공설 운동장에 모으라고 갈 건데 나는 다 준비가 됐는 줄 알고 왔어요. 왜? 다시 뭐 올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센터가 5천 개입니다. 제가 한 번은 돌아야 되잖아요. 매년 200개 센터 돌고 있어요. 제일 겁나는 게 중국이잖아요. 돌고 나면 또 생겨버리니까 또 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중국에서 죽을지도 몰라. 사람이 그렇잖아. 어떻게 파트너가 있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재테크 방송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예, 그다음.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예, 마틴 루터 공부를 하러 갔어요. 예, 교회 다니신 분들 혹시 마틴 루터 찬송가 한 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아십니까? 마틴 루터. 예, 한 곡이 있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쓴. 제가 마틴 루터에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 가난한 독일 농민들 절대 빈곤자였거든. 얼마나 가난했느냐? 겨울에 양발도 없고, 집에 냄비도 없고 처참했어. 손에 든 거는 삽밖에 없기, 갱이밖에 없기 때문에 삽 들고 전쟁한 사람들이 그러면 계획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말틴 루터는 거절을 했을까?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 질문을 제가 했어요. 저 위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나 가나안 농군학교 오래된 세대는 알 거예요. 그 위니까. 물었더니 그 책에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을 가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 갈 수 있었던 게 용궁에 그 계란 내가 팔아줬거든. 용궁 가는데 알아요? 예. 왕궁. 예, 용궁 그쪽하고. 뭐 여기에 저쪽에 가면 치즈 있어. 임실 치즈. 그다음 그 밑에 가면은 오수 쪽에 가면은 우리밀 그것도 제가 독일 아데나워 재단하고 농촌 살리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해서 독일을 가서 그때는 비텐베르그가 동독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서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 그 절대 빈곤에 있던 농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는 영불독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이 꼴찌였어. 영국이 제일 세고. 근데 독일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찾은 것이 비텐베르크였어. 말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 홀링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캐톨릭에서 홀링은 뭐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제삼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를 그래.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했던 게 만남을 잘했어. 옆에 분을 잘 만났어. 그러니까 옆에 분이 누구냐 하면은 11명의 신부가 수녀들이 수도원을 탈출해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 수도원을 탈출하며 사형이 었거든. 그 11명이 탈출했는데 10분은 그래도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 빨리 결혼이 됐어. 근데 마지막 이분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루터가 책임져 줬어. 그래서 나이 차이는 좀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는 옆에 분 때문에 성공했어. 말틴 루터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심약했어. 조금만 뭐 밀리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말틴 루터가 이 카타리나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분은
5가지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사람. 그 종교계획에 참여하신 분들 먹을 걸 공급하고 입을 걸 공급하고 공부할 걸 공급해서 뭐 돼지도 키우고 양어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은 맥주가 음료수잖아요. 그 공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틴 루터를 도왔어. 그래서 말틴 루터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은 도미나라는 거는 나의 아내라는 뜻인데 마지막에 도미누스케 왜 나의 주인이여. 아니 루터가 주인이라 하니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게 이제 지금 각 교단에서 사모들 이제 예배 보는 게 있어요. 그 초청 받으면 내가 1호 사모를 섬기게. 그리고 우리는 일터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때 루터의 가장 질문을 잘한 구두공이 있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성도가 루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틴 루터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했어. 그 구두에다가 십자가 새기지 말고 가장 양질의 구두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격을 가장 낮추어서 그 좋은 구두로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전도가 된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걸 좀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섬김이 되면은 복음은 폭발적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어디든지 십자가 새기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전도지 많이 돌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전도지 만들지 마라 그래요. 왜? 자기 얼굴이 전도지가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껌도 붙여주고 그래도 안 붙잖아요. 사탕도 붙이고 해도 안 오거든. 나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전해질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발견하고 더 기뻤던 거는 비텐베르크에 가면 앞에 95개 조항 앞에 사진 찍고 가라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갔더니 그때 인삼, 홍삼 사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거기에 집사하고 로비를 해서 내가 찾을 게 있으니까 이 안에 문을 다 열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사진 찍고 가라고. 그래서 선물을 들이밀었더니 보고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텐베르크 성 안을 다 봤는데 한 층에서 애터미가 나왔어. 성을 문을 열었더니 거기는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열으라고. 열었더니 말틴 루터가 썼던 성경 인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제일 하기 어려웠던 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부분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묻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고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때 빨리 지나가. 이게 늘 마음의 숙제였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말틴 루터도 마침 거기가 보니까 거기에 묵상하고 있더라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붙들고 거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루터의 동력자 30명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은 어떻게 독일의 루터교가 부흥을 했는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찾은 한 인물이 있어. 라이파이젠이라는 루터 후배가 있는데 그 루터교에서 독일 농민들의 고리채를 해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농민들한테 고리채를 얼마를 받았냐면 이자가 연 100%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이자 연 100% 내면은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업의 노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농노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노예다, 노예.
한국의 머슴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삽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양말이 없으니까 그 진흙밭에 발 동상 다 걸리잖아요. 그 처참했어. 그걸 루터교에서 라이파전이 나서가지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루터교에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조합을 만들고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예금하고 100% 내는 이자를 교회 조합에서는 10%로 낮춰주고 또 원금은 10년 분할해서 갚도록. 그래 되니까 독일 농민들이 전부 루터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니까 어떻게 조금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니까 뭐 하겠어요? 양발도 사고 냄비도 사고 삶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독일 냄비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어떻게 되겠어? 막 돌아가잖아. 그 독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라가 부강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은행을 만들었어. 라이파젠 방크라 그래. 우리나라 국민은행 2배 규모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보리채를 해결한 운동이 있었어. 제가 그걸 듣고 감동이 되어서 와서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얘기를 한 것이 그 운동이 이어서 온 게 애터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디 뒷골목에서 모여가지고 이상한 할머니들이 뭐 하는 그런 다단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단계를 해야 되겠어요? 애터미를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린 집안에서 어른들이 항상 전체를 관리합니다. 제가 선생하고 뭐 목사 되고 박사 될 때는 아무 말씀이 없더니 애터미 시작하고 얼마 후에 어른이 연락이 왔어요. 보게 요즘 뭐 한다면서 그 누군가는 뭐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동 시골 양반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 내가 뭐 한다 하면 되겠어? 그래서 요즘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요. 족보 사업을 합니다 하니까 그거는 양반이 하는 건데 양반은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다음에 안동은 강고등어가 유명한데 애터미 강고등어를 선물을 계속 보냈더니 어른들 평이 나오더라고. 안동 강고등어보다 애터미 강고등어가 더 맛있구나. 그래서 내가 석세스 때 초대를 했더니 온 집안 어른들이 만장일치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전달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 가끔 막 다단계 하자고 하면 나도 싫거든 그거. 그렇잖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냐하면은 강주에 가서 이제 소금의 창립 총회를 마치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 학생들을 멘토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겠습니다. 했지.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소개하겠다고. 제일 처음 저한테 소개한 학생이 있어. 그 학생 이름 아죠? 예. 오늘 뭐 본인 없으니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 그때 살레시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참 정직하고 착하다는 게 어렵거든. 특히 남자들 좀 회개할 사람들 많은데 남자들은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 술도 마시고 얼렁뚱땅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또 저는 좋은 게 이제 전라도로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어른들이 뭐 젊으니까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고속도로 막 닦을 때요. 그 대구에서 강주 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쪽 동네를 모르잖아. 근데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전라도 관사 역할을 잘해줘서 하이도에도 안내하고 녹동이라는 데도 있어요. 예.
여기는 뭐 가면 임실지사도 있고 뭐 곳곳을 다 소개해가지고 몇 명 모였습니다 하면은 제가 가서 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서 집단이 성공하자. 박수를 왜 안 쳐? 한 사람 성공하자 하면 여 이용균밖에 없어. 그런데 집단이 성공해야 본인이 임페리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성공해야 내 몫이 있거든.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게 뭐 했던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애터미는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관계 사업이라 하잖아요. 애터미 성공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가 혈액형도 달라요.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인간적인 캐릭터는 같은 게 없어요. 저는 O형입니다. 회장님은 AB형이잖아요. 어떨 땐 내가 봐도 부끄러워. 자기 강의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오늘 내 강의 잘했느냐고 묻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누가 걔도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막 고춧가루를 들고 내한테 10분 설명을 해. 아이, 기계로 빻든 절구로 빻든 뭐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중요해. 그럼 뭐마다 설명을 얼마나 하는지. 안동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밥상 오면은 먹고 무조건 먹고 반찬 잔소리 하면 어른들이 뭐라 하거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회장님은 뭐 음식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어른은 뭐 어이 그 조단위 회장이 뭐 저녁 뭐 늦어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이 대표님 우리 감자라면 맛있잖아요. 그 묵적하더라고. 속으로 뭐 몇 조를 가져도 라면이구나 싶은데 먹다가 우리 컵 라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더라고. 그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 뭐 많든지 적든지 그게 뭐 피부하고 별로 관계 없다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튿날 연락이 왔더라. 내용물이 19%더 증감됐잖아. 그렇게 센시티브해요. 저는 막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가 동네가 안동 동네니까 저는 회장님처럼 직구를 안 돌려요. 애둘러서 얘기하지. 회장님 팍팍 찌르잖아요. 그걸 잘 받아쳐야 돼. 탁구 하듯이. 그냥 오면 나를 뭐 치고 내려.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정말 정직하고 착하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는 생략해도 된다. 해도 또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박광일 회장 번호 관리는 잘했겠죠. 그때 관리를 잘못했으면 지금 사장님 밑에 등록해서 제가 판매사 도전할 건데, 그 관리를 잘하니까 그때 이용균 연락됐으면 1번 시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원래 54년째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중국의 법인장님이 가더라고. 대표님 중국 와서 강의는 요 앞에 게 있는데, 앞에 사진. 예, 예. 누가 더 젊은 것 같아? 그 회장님이 이제 살아가면서 회장님이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국어를 잘해요. 글 잘 쓰고 말 잘하잖아요. 또 미술을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또 게 있어. 수학을 잘 못해.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을 그냥 하면 풀면 되는데 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그건 뭐 수학 빵점이잖아.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덕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니까. 그 이튿날 오더니 전년도 미달학과에 접수하면 합격됩니다.
그래서 그때 야간부가 많았어요. 우리 시대는 야간대학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야간부에 원서를 내서 38등으로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그 뒤에 뭐 접수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대학은 보통 40명이 정원이거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뭘 공부했느냐. 로직 차트를 5세대 최초로 공부한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님이 로직 차트를 얘기했어. 그래서 회장님이 무역학과니까 교사 자격증은 상업 교사 자격증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로직 차트를 공부해서 오늘의 애터미 전산 로직 차트의 원조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문제는 영어가 막, 그 회장님 또 저한테 뭐 이렇게 저 무역학과 나왔다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영어가 저보다는 잘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영어 못하면은 무역학과 출신이 국내 영업을 해야 돼요. 그 영업해보니 본인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대우자동차에 가서 대우자동차를 내가 돕겠다 하니까 대우자동차 직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아, 20대 청년이 와서 대우자동차를 돕겠다 하니까 그건 안 도와도 되는데 대우자동차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가서 돕겠다 하니까 그 아가씨가 뭐 황당하잖아요. 그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내가 대우자동차를 도우러 왔다고. 도우러 왔다 하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개발부서로 가세요. 그 연구소로 안내해가지고 연구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대우자동차에 르망 자동차 수입 허가 받을 때 수입 허가는 뭐예요?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아이템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하도 와서 뭐 돕겠다 하니까 던져줬어. 그걸 받아가지고 집합을 시키더라. 우리 회장 집합을 그때도 잘 시켰어. 그러면 또 재미있게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빨려들어. 자동차 부품을 해가지고 세계로 나가고 앞으로 비행기 부품을 해서 막 우주로 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되더니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고. 그럼 내가 뭘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주영 회장님이 정경련 회장할 때 부회장이 집안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 어르신 저 좀 도와주세요. 걔가 왜? 자동차 부품을 개발했는데 정주영 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박한기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 이 어른이 그 이튿날 전화가 와가지고 잘 아는 사람이거든 하지 마라 해라. 왜요? 하니까 LG화학그룹에서 이미 하고 있다 하더라. 그 정경련은 뭐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회장님이 명답을 하더라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에 인테이크를 하는 거지 소개받아서 가야 정문 통과밖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더니 진짜 현대자동차에 가니까 정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재부장 집을 찾아가지고 그 회장님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말을 드러냈어요. 이게 안 되나 그 지혜가 오는 길이거든. 남자가 막 이 말을 듣고 하면 안 돼. 뭘 했느냐. 자재부장 집 앞에 남 집 앞에 남자가 있으면 경찰서 신고하잖아요. 근데 꽃을 들고 있었어. 이 꽃 든 남자는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신고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꽃을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은 뭐 마케팅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불러서 왜 왔느냐, 왜 그렇게 있느냐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 부품을 개발했는데 현대 자동차를 돕겠다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연구소에 자동차 공학 박사들을 모아주면은 제가 기술 PT를 하겠다고. 그 뭐 자재부장이 뭐 그거에 쉬운 일이거든. 그 연구소 집합시켜가지고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걱정이 돼. 그때도 회장님이 말펀치가 세가지고 마케팅에 먹겨. 근데 자동차 공학 박사들을 놓고 그 얘기 하다는 깨지거든. 그 공학 박사들은 이론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잘해라 했더니 나는 하루 종일 긴장되잖아요. 그 저녁에 연락이 왔어. 1등 했어.
LG화학을 제쳤어. 이 얘기 들으려고 왜 전주 시민은 지금 비도 오고 밖에 산에도 못 가는데 왜 어디가 있느냐고. 여러분이 일당백을 해야 되지. 혼자만 성공하겠다는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더불어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고 나니까 바로 따라오는 게 기아 자동차잖아요. 쌍용 대우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에서 스타가 돼. 그랬더니 일본의 도요다 가서 협력권. 일본은 내가 보기 가까우니까 갔다 와서 들겠다. 미국 포드사에 미국 간다 갈 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초청장 완납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하면 가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회장님한테 뭐 달아달락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포드 자동차를 돕겠다 하니까 그거는 이미 1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커먼 자재부장이 하도 가짜내니까 뭐 하겠어요. 1000페이지 되는 품질 규격서 그 영어로 된 두꺼운 걸 던져주면서 읽어보고 오라고. 또 그걸 다 번역해서 준비했어. 포드 자동차에서 기술 PT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그 기술 PT에서 1등을 했어. 그 포드 자동차 협력권을 땄어. 얼마나 기뻐. 빨리 오라 했더니 옆에 보이 GM이라는 회사도 있다고. GM은 6.25 사면 때 GM의식을 했어요. 더 오래된 데있어 트럭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 가서도 협력권을 따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50개사를 장악해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글로벌 가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서울에 보면 테헤란노에 막 명함 파가지고 오는 제자들이 있어. 너는 어떻게 올 때마다 명함이 바뀌냐 하니까 박사님 이번엔 진짜 글로벌 회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명함 보면 알거든. 근데 야, 이 사람은 일본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글로벌 회사냐. 그걸 경상도 말로 글러버렸다 하는 거다. 그게 뭘 알아듣, 뭐 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니. 그랬더니 미국 GM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좋다고 호주의 멜버른, 네, 우리 자회사가 있으니 거기도 해주라 하니까 뭐 쉽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빨리 올 줄 알았더니 오지를 않아가지고 왜 안 오느냐 하니까 박사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날마다 변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패션도 보면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저러면 집에 가면은 좀 걱정스럽거든. 제일 좋은 남편은 뭐예요? 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정한 날 월급 가져오고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인데 막 세상 경제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이렇게 다니면은 집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유통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와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될 때 참여하고 또 그때 유통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자기가 어차피 세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덜컹덩 집에서 의논도 안 하고 사표 내버리고 남자들 이제 임원이나 본부장 좀 하다가 사표 내면은 사실 막막해요. 우리 회장님도 뭐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문어발 광고 알아요? 전봇대에다가 전화번호 해가지고 막 쫙쫙 넣어놓는 거. 그런 거 붙이고 할 때예요. 회장님도 막상 사표를 내고 해보시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뭐 누가 어떻게 갈 사람도 없고 저는 아들을 깨웠어.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들 옆에 세워놓고 붙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애터미가 성공한 것은 저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25% 주식 받았어요. 그 옆에 지금 잘 있어, 이게. 그 옆에
파트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예. 그렇게 줄만 잘 서면은 복이 굴러오는데 뭐 밖에 가버리거나 안 오면은 뭐 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서 첫 직급부터 등록해서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갔어. 그때 또 자기 강의할 때마다 뒤에서 들으라 하더라. 그럼 모니터를 하라고 해. 뒤에 앉아 들었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사진을 찍어서 냉장고 문에 붙이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지. 왜 하필이면 냉장고 문에 붙이나 하니까 문을 열 때마다 결의 결단을 시켜야 되니까 냉장고 문에. 그게 인생 시나리오가 된 거야. 그러면서 최고 직급까지 갔으니까 저 센터장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센터장. 예. 또 버쩍 들어보세요, 센터장. 예. 우리 회장님이 센터장 출신이. 센터장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은 아예 우리 마케팅 플랜에 센터장을 해야 임페리얼 갈 수 있다 이랬었을 건데 그때 저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오케이 하다 보니 그래 돼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들 위해서 큰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오늘 와서 미국 세미나를 하는데 석세스 하는데 내보고 하더라고. 회원들 한번 쫙 보시고 느낌을 얘기하세요 하더라고. 내가 쭉 보니까 뭐 얼굴이 밝고 전부 다 그렇다 했더니 그래 보시면 안 되고요. 쫙 보시면은 PV가 약간 부족하게 안 보입니까? 나는 그런 감각이 없어. 그래서 1200원짜리 칫솔에도 PV를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최고직부터 가고 또 인터넷 판매 쇼핑몰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제가 불안했어요. 누르면 막 화면이 뜨고 막 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아주머니들 수준이 어떠냐면은 장바구니 담기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깻잎 뭐 이런 거 장바구니 담기 가는 이해가 되는데 앞에 막 냉장고가 떴는데 장바구니 담으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담느냐 이 수준이니까 안 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지하 단칸방에 내려갔을 때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힘들지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간을 쪼글 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저 간이 정상이면 쌍용 자동차 인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려고 갈 줄 알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묵상하고 있으라 그래서 저 간을 쪼글 쳐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기쁨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일하러 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구나. 먹고 사는 걸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게 낫지 막 그 묵상하고 기쁘게 있다는 사람 보고 막 그러면 되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도강산에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박한길이 살리래. 그때 얼마나 안타까웠느냐 하면요. 체중이 19kg가 빠졌고요.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강경화 말기 환자 얼굴이라는 게 볼 수가 없어요. 회장님은 아직도 그걸 모를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거울 한번 보면 되지만 난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회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거의 저는 속이 쓰리잖아요. 거기다 당뇨 500까지 가니까. 그래서 시한부를 받은 거예요. 친구가 의사였어. 닥터 김이었는데. 내가 되게 어렵게 했어요. 친구 하나도 못 살리면서 뭔 의사냐 했더니, 의사님 이미 GDP, GOP 곡선이 넘어가서 종합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쥐가 클리닉의 원장이면서도
지도교수 있는 병원이 강동성심병원이 있어. 그래서 글로 보낸 거예요. 왜 중환자실로 보내는지 아시죠? 병원마다 중환자실 밑에는 무슨 게 있죠? 영안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의식은 있으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 지하 단칸방 월세 내야 되고 마지막에 또 이것저것 정리한다고 사채도 빌리고 해가지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원치료 요청을 해가지고 통원치료를.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화를 했더니 힘들지. 내한테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쌀을 보내든지 돈을 보내든지 뭐 할 거잖아요. 그런데 뭐 너무 은혜가 된다 하고 뭐 못 읽었던 성경 읽고 뭐 이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도강산에 부탁을 했지. 우리 박광일이 살리자. 대한민국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 줄 내가 그때 알았어. 뭐 별게 다 오더라고. 돌미랄이 제일 많이 보내주고요. 쓴바귀도 보내주고. 제주도는 군베이도 보내주더라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됐겠지만은 오늘날 드디어 원자력 연구원에서 장윤선 박사님이 우리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걸 개발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 핵물리학 하시는 분이 기가 막힌다 하면 안 되거든. 그건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박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났던 게 남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가 막힌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가 막히면 뭐예요? 원자 폭탄일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뭐 원자 폭탄 같은 얘기 하십니까? 하고 저는 장인순 박사님 덕에 하나로 한국형 원자로 안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 원자력 얘기는 뭐 저 이상 이겨낼 사람. 이런 내가 화장품 해모임 강의하면 바로 그럼 나 분절 뜰 건데 이 녀석들이 머리 휘닫고 시켜주지를 않네.